요즘 아이폰 17 시리즈의 가장 큰 논란인 셀룰러 이슈에서 제 아이폰 17 프로 맥스 같은 경우 애플 기술 지원팀의 진단 문의 결과 아이폰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었고 아이폰 17 시리즈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이 정상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굳이 50만 원을 더 추가하고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저는 딱 이 말만 해주고 싶습니다. 프로는 프로다. 제가 지금부터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을 한 달간 쓰면서 느꼈던 점들을 일반인의 관점으로 좀 말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리뷰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성지스로그의 성치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구독자 1000명 달성 시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요. 아이폰 17 기본형 세대와 에어팟 프로 3세대 세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 구독을 하시고 제 채널 영상에 이벤트 영상에 가셔서 댓글을 다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한 달간 쓰면서 일반인의 관점으로 다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 그렇게 깔려고 깐 건 아닌데 조금 감정적인 리뷰를 한 것 같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반인의 관점으로 좀 리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먼저 이번 아이폰 시리즈의 가장 큰 논란이었던 셀룰러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아이폰 시리즈들 중에서 이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폰 시리즈들과 비교를 하셨어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와이파이를 킨 후와 와이파이를 끈 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으며 지금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Z 폴드 7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어머나 웬걸? Z 폴드 7이 수치가 더 높습니다. 이 핑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지연 속도가 그만큼 더 빠르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셀룰러를 켰었을 때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화가 끊기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가끔 지하에서 카톡을 보낼 때 좀 지연이 있다 이 정도지 이번 셀룰러 사태가 저한테는 크게 구매 요소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각한 분들은 이번 핑 테스트 결과 한 800대 찍히신 분도 있고 저는 300대에서 거의 놀았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추후에 계속 소프트웨어로 조금씩 더 해결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크게 구매 요소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아이폰 17 기본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던 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거 주고 전면 카메라 줄 똑같이 18메가픽셀 그리고 기능들도 아이폰 17 프로랑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 밝기수도 똑같습니다. 둘 다 3000니트인데요. 제가 올해 초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리뷰하면서 조금 야외 시인성이 아깝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와 이번에 3000니트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들이 거의 2600니트입니다. 확실히 좋아요. 시인성이 그냥 미쳤어요. 야외에서 특히나 햇빛을 봐도 전혀 어둡다라는 느낌 전혀 안 들고요. 와, 이 400니트 차이가 이 정도로 큰가 싶을 정도로 이번 야외 시인성이 너무나 좋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는 더 놀랐던 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 베젤이 갤럭시보다 훨씬 얇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S23 울트라를 리뷰할 때 진짜 이제 좀 아이폰 베젤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돌려줄지는 몰랐어요. 삼성 이제 좀 베젤 좀 주십시다. Z 폴드 7도 베젤이 너무 심해. S25 울트라도 그래 좀 줄여주세요. 진짜 이번에 베젤이 이렇게 얇은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쓰면서 오터치 한 번 없었어요. 그 정도로 좋았고 특히나 저는 이번에 디스플레이 말할 때 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쓰면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 때도 느꼈던 건데요. 특히나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켜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방향을 알려주고 근데 저는 이번에 더 놀랐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어플을 쿠팡 2추로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데 배달 중, 픽업 중 이게 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 중, 배달 중 이게 다 뜨는데 와, 좀 놀라웠고 심지어 이번에는 잠금 화면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와,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진짜 영상 볼 때도 너무 좋았고 대신에 게임할 때는 요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시피 요 스피커 위치가 바뀌면서 조금 아쉽긴 했었지만 저는 이번 디스플레이 쓰면서 와 영화도 최고였고 특히나 이번에 반사방지가 들어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거 제가 조만간 쇼츠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제가 지금 픽소 그 반사방지 강화 유리를 씌워놨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두 개 다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둘의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요거 끼시면은 빅스와 에어 반사 방지 코팅 필름이 코팅 강화 유리가 있는 제품을 사시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강화 유리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아까 그 디스플레이 말하다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게임할 때 느꼈던 거는 확실히 이거 불편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적응의 동물이다시피 처음에 저도 이렇게 했었을 때 스피커에서 이게 계속 나오니까 좀 불편했어요, 게임을 할 때. 근데 이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요거 요쪽에서 떼고 게임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간단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번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스피커 너프는 있어요. 16 프로 맥스가 훨씬 좋아요. 저는 진짜 16 프로 맥스 스피커 작년 리뷰 보시면 와 진짜 스피커 좋아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딱 봐도 보여. 진짜로 그 정도로 전자기 스피커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스피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리를 들으셨다시피 상당히 고음에선 좋아요. 물론 갤럭시보단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데 그 좀 울트라들도 세팅비 좀 바꿔야 돼요. 출력 진짜 좋거든요. 확실히 얘가 너프돼도 갤럭시 스피커들보다 확실히 좋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특히나 너프가 확실히 체감됐던 거는 전 중저음이에요. 중저음에서 뭔가 옛날에 그렇게 빵빵 터져줬던 그런 약간 공간감도 좀 사라졌고 조금 뭔가 약간 중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먹먹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살짝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쓰고 있던 Z 폴드 7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돌려까지만 돌려깐 건 아닌데 확실한 건 좀 세팅비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Z 폴드 7이 조금 더 이렇게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퍼져나가는 소리는 Z 폴드 7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도 16 프로 맥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좋았던 스피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요. 제가 전 영상에 진짜 카메라를 극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한 카메라의 리뷰는 전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이번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성분들께 솔직히 말하면 이건 17 기본형도 똑같아요. 17 기본형도 추천을 해요. 이번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11 시리즈들이 셀카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모든 시리즈가 다 똑같이 18메가픽셀이 다 들어갔고요. 저는 진짜 놀랐던 거는 와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 와 이거 센터 스테이지 기능 진짜 미쳤어요. 와 이거 이 정도로 와 기능으로 제가 이 정도로 셀카도 제 그 얼굴 공개 영상 보시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만으로 찍었어요. 물론 제가 아직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수줍긴 한데요,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살짝 좀 수줍어서 완벽하게 다 보여드리진 못했고요. 근데 이번 거 특히나 이거 이거 비디오에서 보세요. 이거 이 기능.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브이로그 찍는 분들 보시면 핸드폰을 맨날 이렇게 돌려서 찍잖아요. 이 기능은 그냥 이렇게 그냥 셀카나 이렇게 썼을 때 그냥 바로 찍으라는 겁니다. 와 너무 좋아요. 이거 기능이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듀얼 캡처 기능 이렇게 셀카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거는 진짜 카메라는 진짜 극찬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사진은 갤럭시, 비디오는 애플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이번 거는 다 땄네 이 정도 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이번 카메라는 가히 최고입니다. 진짜 여성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추천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는 아이폰 17 일반형과 뭐 스펙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17 일반이냐 그럼 아이폰 17 프로냐.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로는 프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제가 아이폰 17 일반을 그렇게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폰 17 일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17 프로가 합리적인 제품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나머지 50만 원의 차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20,
요 알루미늄이나 이 소재 한 10, 그리고 요 성능 칩셋, 그리고 베이퍼 챔버 20. 요 정도가 딱 50만 원의 차이인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층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프로의 수요층들이 많이 일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좀 더 깔끔했던 아이폰 16 기본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 그리고 사이즈 인치업이 6.3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층분들이 생각외로 아이폰 일반 라인업으로 많이 옮겨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 단조 알루미늄인데요. 요거 조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 찍혔어요. 예, 정말 아쉽게도 미세 찍힘이 하나 나왔는데 그 게트리 거 쓰다가 내 게트리 개선 제품 언제 오는 거야? 15,000원 언제 줄 건데? 이사님 빠르게 좀 지급 좀 해주세요. 케이스 못 쓰고 있어요. 샀는데 환불도 못 받고 이거 그 환불 할 수가 없어. 그 네이버에 그게 없더라고. 이제 그걸 제품으로 품절됐습니다. 이게 돼서 환불을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이번 단조 알루미늄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PC 케이스 쓰세요. PC 케이스. 옆에 괜히 TPU 했다간요. 여러분들 어떤 꼬라지 생기냐면요. 보니까 TPU 끼셨던 분들 어디 목재나 이런 데 크게 세게 박잖아요. 분명히 충격 100%다 받습니다. 안 찌그러질래 안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걸로 쓰십시오. PC로 쓰시고 차라리 PC 케이스 하나 빠가지는 게 낫죠. 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이 핸드폰 맞춰봐. 그럼 마음 더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에케플 쓰세요. 마음 편하게. 저도 지금 팔면은 안 쓰고 아니면은 내가 안 팔고 쓸 거면 전 에케플 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루미늄 자체가 되게 발열에 상당히 강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또 나머지 20 베이퍼 챔버랑 칩셋 이거 상당히 많이 느껴지실 건데 이번에 제가 그 전 영상에 보시면 성능 굉장히 좋다라고 했죠. 특히나 요즘 제가 느끼는 건요. 게임업계도 요즘 모바일 게임들도 기본적인 스펙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상향 평준화가 됐어. 그냥 일반 칩셋으로 버티기에는 상당히 발열이 너무 높을 거고 물론 걔도 알루미늄 재질이지만 뒤에는 후면 글라스 재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상당히 약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 성능 때 저번 영상 성능 때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베이퍼 챔버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나머지 20을 찾았고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 전 영상 말했다시피 이번 거는 셋다 망원 셋다 48메가픽셀 하지만 아이폰 17 일반 같은 경우에는 광각 초광감만 48메가픽셀이기 때문에 아쉽진 않아요. 주간에 있어서는 아쉽진 않은데 야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플레이어 현상, 즉 UFO 감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모든 유튜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일반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너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아이폰 17 일반은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폰 열고 갤럭시 S25 리뷰 때 말했잖아요. 그냥 일반 쓰실 거면 그냥 차라리 갤럭시 S25 쓰세요 라고 말했다시피 이제는 좀 후회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갤럭시가 좀 26 시리즈에 되게 욕을 좀 먹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120Hz부터 그런 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25랑 아이폰 17을 구매한다. 물론 가격적으로 요즘 단통법 폐지되고 이러면 S25 거의 꽁으로 들고 갑니다. 지원금도 더 받을 거예요. 그러시면 당연히 S25로 가시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나는 이 S25랑 아이폰 17 일반을 그냥 고민하고 있다. 그럼 저는 아이폰 17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보다 사진이 더 잘 나오고 비디오도 그렇고 카메라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이번에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도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니까요. 조금 더 나는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많이 찍고 그리고 또 내가 게임을 좀 한다. 좀 더 나는 라이트 유저가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프로나 그리고 난 조금 더 헤비하다. 게임 진짜 많이 하고 큰 배터리 이러면 프로맥스인 것 같습니다. 프로맥스는 사용자들이 변하지 않아. 나도 이게 프로맥스 몇 년째 쓰는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스러워의 성진이었습니다.